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교교 유튜브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오늘은 국가직 우리 세무직 합격생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빠르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2023년도 국가직 세무직 시험에 합격한 삐리링입니다. 수강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제 할 얘기 정말 많은데 우리 한국어 가족분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건 역시 이제 수험 기간,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수험 기간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수험 기간은 2년 정도 되었어요. 아, 2년 정도 그랬구나. 공부하면서 난 이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 수험 기간 자체가 일단 힘든 기간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랑 영어가 어렸을 때부터 좀 취약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네. 걱정을 많이 하고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혜원쌤을 만난 덕분에 자, 잘 들어요. 다행히도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원래 세무직 쪽에 약간 뜻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네, 이제 회계사 준비를 잠깐 했었다가 그랬다가 잠깐 이제 이쪽으로 네. 오셔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게 된 거네요. 네.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보면 사실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본인의 시간이 2년 정도 걸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짧다고 생각한다면 이것 때문에 짧아졌다, 길다고 생각한다면 이것 때문에 길어졌다 라고 원인 파악을 해본다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바로 혜원쌤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그 전에 이제 회계사 공부를 할 때는, 혹은 이제 다른 시험들을 준비를 할 때는 이제 이론 강의부터,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동영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학원 커리큘럼 이제 꾸준히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공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공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아시겠지만 커리큘럼이 1년 이상이 보통 나오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을 다 소화를 하다 보면 그 강의 진도에 항상 치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어랑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취약한 과목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를 잘 몰라서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취약 과목이 문제였네요. 네. 그렇다면 그 취약 과목을 극복할 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우리한테 물을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저는 정말 이제 영어가 좀 궁금해요. 영어는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우리 학생들 중에 정말 영어 울렁증이 많거든요. 제가 영어도 혜원쌤의 많이 받았어요. 솔직하게 나오죠?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하프를 통해서 선생님을 뵙고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도 정말 못한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께서 그러면 모의고사를 한 3개 정도를 풀어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감히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어랑 영어를 같이 풀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선생님이 조언을 계속 해주셨었고 영어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제일 큰 문제점이 기본 어휘가 암기가 부족했었고 그리고 이제 파트별로 좀 공부가 이제 시험에 맞게 좀 날카롭게 갈고 닦이는 실력이 아닌 것 같다. 이제 시험, 그러니까 긴장된 시험 상황 속에서 문제를 찍어낼 수 있는 실력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어휘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기출 어휘도 많이 봤지만 정말 어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사실 이분이 굉장히 열성적이고 노력파인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전공 과목은 오히려 굉장히 막 깊이 있게 공부하는 반면 이제 언어 과목에 대한 이렇게 중간이 없다 보니 학교 때 아무래도 이렇게 약간 좀 고랑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짚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그리고 굉장히 효과가 컸었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무직의 경우 사실 이제 국영사도 되게 의미 있겠지만 영어도 살짝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정말 묵직한 과목 세법과 회계부터 한번 촘촘히 한번 제가 훑어봐 드릴게요. 여러분 이 합격학원을 돌아보니 이렇게 하면 참 좋았겠다 라는 방법이 있다면? 우선 처음 이제 회계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 강의, 그러니까 올인원 강의를
꼭 수강하시길. 아, 근데 강의 수가 굉장히 길어요. 강의를 수강을 하더라도 그 강의에 있는 내용을 다 소화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덤비시면 그렇지. 들으면서 지쳐 죽어. 나가 떨어진다. 죽어. 죽어. 다 소화할 네.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세법이랑 회계학은 이제 다른 과목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올인원 강의는. 그래도 이제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수업 내용 위주로 복습을 했고 그리고 기본서에 이제 그 밑줄이나 그 굵은 글씨 위주로만 빠르게 이분 읽었던 책을 것 제가 좀 같아요.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은 굉장히 밑줄 작업을 열심히 하셨어요. 수업 들으면서 밑줄 치고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이해하고 넘겼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론을 들었어. 그럼 뭐 할까요? 그리고 보통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데 처음엔 일단 기출 유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기출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기출을 푸는 거는 이제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고 기출 문제를 저는 최소한 3번은 풀어보시는 게 맞다고 삼회독 제가 좋아하는 삼회독이 나왔어요. 3번 정도 풀어보실 때 이제 한 번은 다 풀어보시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문제 풀면서 조금 선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론 듣고 밑줄하면서 어느 정도 내가 밑줄한 건 이해하자라는 선에서 그래도 빠르게 한번 이론을 듣고 나서 기출로 넘어가서 기출에도 약간 시간을 좀 들인 것 같죠? 첫 번째는 다 풀면 좋겠고 2, 3회독 할 때는 내가 잘 모르는 거, 어려운 거 위주로 뽑아서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반복. 끝났어요. 이제 뭐 할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중요한 중요한 응용 문풀 단계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 기출, 문풀. 흔히 말하는 3종 세트가 나온 거네요, 여러분. 네. 근데 이제 기출 문제랑 응용 문풀이랑 그러니까 둘 다 너무 강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이제 양의 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 문제 유형 그리고 어떤 풀이 방법을 쓰는구나 이 정도만 파악을 하시고 바로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풀다 보면 이제 기출 안에서도 틀리는 문제도 있고 맞는 문제도 있고 제가 잘 푸는 거 모르는 게 있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다시 풀 문제 아니면 강의를 다시 들을 문제 좋다. 그런 식으로 조금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표시들도 이렇게 하고 전략적으로 하고 그 다음 문풀로 넘어가고 문풀로 가면 이제 아무래도 모의고사 형태가 되겠죠? 모의고사 형태는 아니고 이제 그 기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 응용 형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문제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회계학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자주 나오는 단어는 정해져 있어요. 정말 안 나오는 단어도 있고 물론 가끔씩 3년에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출제되는 단어도 있는데 이제 자주 나오는 단어는 다른 예를 들어? 이제 재고자산, 유형자산, 개념체계, 충당부채. 뭐야, 뭐 구술술 나오는데 교수님이야? 아니에요. 이런 거 잘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한 단원에 여러 문제가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얘기하신 단원들만 골라서 저는 사실 먼저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과목이 좋아지거든요. 내가 뭘 알아야 그 과목이 좋아지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 과목이랑 절대 친해질 수가 없고 저처럼 약간 기본이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얘기하신 중요 시험이 좋아하는 챕터만 골라서 먼저 공부하는 것도 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건 꼭 말씀드려요. 네네네네. 회계학은 근데 만약에 이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회계학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기출을 풀고 이제 응용 문풀 가지 말고 동형을 차라리 듣는 게 나은 것 같고 조금 시간이 있고 자기가 이제 잘한다. 네, 조금 잘한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응용 문풀도 하고 동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마지막에는 동형을 반복해야지 점수가 잘 나와요. 결국 마지막은 동형 반복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시험지를 다 살펴봤는데 그 동형의 문제 유형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회계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 이제 좀 세법 얘기를 하러 가봅시다. 세법은 이거다.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법조문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법조문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크게 한번 그리고 법도 한번 세법도 한번 이렇게 단위를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맨 처음에? 네, 올인원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올인원에서도 강의를 수강하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을 때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리고 그 기본서에 있는 법조문을 읽어내는 연습을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지문이 뭐고 거기서 이제 틀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표시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법조문들이 이제 어떻게 문제가 돼서 나오는지가 보이잖아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기 네. 때문에 이론에서 너무 힘쓸 필요가 없다. 그 뜻인 거죠. 네. 우리가 전공 과목에 대한 얘기를 좀 빠르고 스피디하게 짧게 얘기를 했고, 이제 국사 얘기를 해봅시다. 국사 어떻게 해요? 국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좋아하는 과목이었어요. 좋아하는 과목이었대. 네. 그렇구나. 근데 이제 국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라면 그냥 올인원은 듣겠지만 올인원 배속은 빠르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빠르게 한번 수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필기노트 강의를 암기. 암기하려고 하진 않았고, 제가 이제 비는 시간이 많잖아요. 이동하는 시간에. 왜냐면 이론이 물론 구체적인 사항까지 이제 다 막 이렇게 머리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냥 흘려 듣게 되잖아요. 그치. 어떻게 이동 시간에. 근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큰 그림 그려주는구나, 머릿속에서. 네. 그리고 이제 들을 때마다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강의의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특히 친해지는 게 필요한 거죠. 결국 이론이랑 친해지든지 문제를 푸는 방법이랑 친해지든지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네, 굉장히 강의가 길고 그렇기 때문에 저 한국사는 정말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래도 반복하면 된다고 하니 여러분 희망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국어 과목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바라밤. 사실 우리 합격생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국어가 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 어려웠다고 생각하세요? 국어를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고.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문제 푸는 방법도 모르겠고 그렇다 보니 그러니까 못해서 그냥 많이 풀기만 했던 것 못하다 같아요. 보니까 그냥 많이 풀긴 했는데 방법은 이제 익히지 못한 채로 시간을 흘러와서 이제 공무원 오신 건데 이제 또 여기 갑자기 국공무원 하는데 여기는 또 국어랑 영어가 들어있어.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생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자, 뒤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한다면 국어 이렇게 공부하면 정말 빨리 정복했을 것 같다. 지금 딱 회원생 커리큘럼. 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막 강요하거나 제가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처음 시험을 봤을 때는 이제 크게 느낀 바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회계학이랑 세법처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수는 점수대로 안 나오고 정말 양에 치이다가 그렇게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혜원쌤을 보고서 제가 처음 뵀던 강의가 이제 지금 적중여신 시리즈에 적중여신 시리즈. 적중여신 시리즈를 알아. 원래 신여시였고요. 이기적 시리즈를 했다가 이번에 적중여신으로 이렇게 탄생했죠. 구조적 독해 수업을 먼저 들었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독해가 이런 것이구나. 정말 선생님은 문제를 푸실 때 정말 필요한 핵심 이론만 딱 가르치시고 이제 문제 유형뿐만 아니라 여러분. 글의 지문 유형, 문제 유형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빨리 읽고 빨리 푸는지를 너무 잘 가르치셔가지고 어떻게 빨리 읽고 어떻게 빨리 푸는지 제가 잘 가르쳤대요, 여러분. 네. 들었죠? 사실 그대로만 복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대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딱 구조적 독해가 끝나고 이제 하프를 수강을 했더니 구조적 독해 끝나고 하프를 수강을 했더니 점수가 엄청 올랐구나. 엄청 올랐구나. 근데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시간이 많이 줄었대, 문제를 푸는. 역시 독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일단 중요한 포인트. 최근에는 비문학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맞아, 전체 60%까지 나오니까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들으셔야 된대요, 여러분. 다른 시리즈 이제 문학이나 문법, 한자. 한자도 저는 적중여신 시리즈부터 들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적중여신 시리즈부터 강추할 것 같아요. 제 후배가 오거나 제 동생이 와도 이론부터 하는 건 너무 헤비해, 그죠? 네, 너무 헤비하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사실. 그랬구나. 적신 듣고 적신 시리즈 끝난 다음에 이론을 다시 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완벽주의자.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 문법이랑 한자만 이제 제가 빠르게 이렇게 기본서를 보면서 책을 먼저 넘겨가면서 표시만 했어요. 그래서 문법이랑 한자는 정말 필요한 부분만 사실 기본 강의 들었고 그렇구나. 기본 강의도 이제 심화 강의만 들었었고 잘했다. 그리고 기출 같은 경우에는 기출 건너가서 문법이랑 한자부터 듣고 그 다음에 문학을 들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경우는 이제 적재적소 시리즈 듣고 그다음에 이제 하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기출에 너무 힘 빼지 않았다.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 건너간 게 동영이죠. 네. 네. 동영은 어땠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지만 제 동영이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근데 저는 정말 강추를 하는 게 그 동영이랑 하프는 정말 동영과 하프 정말 열심히 풀면 풀수록 그 선생님이 이제 시험장에서 틀릴 수 있는 문제는 다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많이 틀릴 수밖에 없고 지문도 어렵고 길잖아요. 근데 시험장에서 정말 제가 또 빛을 발해?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정말 그 시험장에서 나온 지문이 똑같은 것도 너무 많았어요. 똑같은 거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진짜로. 네. 학생이 말해주니까 이제는 믿으실 거죠? 그리고 맞아요. 일단 시험장에서 긴장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시험이 좀,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 좀 더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프랑 동영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아니고 점점 이제 시간도 줄여가면서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지를 좀 걸러내는 연습을 문제를 보고서 같아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어떤 건 빨리 풀고 어떤 건 나중에 뒤에 풀어야겠다 이런 능력도 네. 생긴 거네요. 사실 그것도 능력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이건 뒤에 풀고 이건 뭐 빨리 풀겠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물론 뭐 긴 걸 뒤로 뺄 수는 있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먼저 풀고 내가 조금 힘들어하는 걸 뒤로 빼는 건 정말 최대한의 능력이죠. 잘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론부터 하는 걸 사실 저도 굉장히 그게 맞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이론을 알아야 그래도 뭔가 뭐 다른 수업도 들을 수 있고 문제도 풀 수 있지 않나. 근데 점점 우리 시험이 요구하는 바가 이론을 꼭 헤비하게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국어는 잘하게 되는 건 확실해요, 여러분. 이렇게 과정을 가져가면 국어를 잘하는 건 정말 확실한데 문제는 다른 과목을 할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합격하자고 이걸 하고 있는데 막 국어 100점 맞자고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 내가 국어가 고득점이 목표인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는지도 사실 되게 중요한 시즌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 변하는 패러다임이 여러분이 빨리 합격해서 나가시려면 내가 어떤 과목을 어디부터 출발할 것이냐 이것도 되게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특별히 이제 제가 이번에 해커스로 움직이면서 사실은 적신 시리즈가 먼저 나오게 된 것도 뭐 여러분들에게 적신 시리즈를 먼저 소개하게 된 이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훨씬 더 옳다라고 아마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신 시리즈로 내가 모르는 부분부터 공략하시고 근데 내가 수업을 들어보니 나는 한 번은 조금 들어보고 싶어.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분이라면 사실은 이제 올인원 정도가 필요한 과정이 된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바로 스킵하시고 기출 들으시면서 모자란 부분만 올인원에 필요한 부분을 골라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생각이 듭니다. 동영은 꼭 필요하대요. 동영과 하프. 네. 자, 동영에서 다 나옵니다. 동영에서 다 나옵니다. 동영에서 똑같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2부를 이렇게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2부를 준비했습니다. 2부는 뭐냐면 1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제 과목들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중구난방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가 2부에서는 면접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분이 참 면접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면접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다시 할게요.